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석유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차카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왈칵에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개발해낸 스마트팜과 그것을 도입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드리고자 함입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가 태어났었을 때쯤은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다가 5살 때쯤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었거든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지게 되셨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어야 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빚더미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저의 교육 하나만큼은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빚을 갚으면서 남들 아는 교육이란 교육은 전부하게 만들었죠. 지금은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찔끔 납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맛보는 해외에서 수입해온 냉동딸기였거든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계약을 따낸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된 이유도 어머니가 좋아했던 딸기를 해외 수입이 아닌 직접 이곳에서 재배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작은 생각 하나 때문이었죠. 스마트팜은 50을 앞두고 있는 현재 저의 이야기이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대학을 나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큰 꿈을 갖고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중동권에서 아랍에미리트는 기름이 많이 나서 이를 이용하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정말 다행히도 초기 자본을 적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인복이 좋아서 그런지 제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나갔어요. 물론 중간에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신념 하나로 끝까지 버텨내었습니다. 10년 만에 저는 어마무시한 돈을 벌 수 있었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릴 수 있었죠. 제가 하는 일은 생산된 석유를 국내외로 유통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련 사업체는 현재 국내 외적으로 포화 상태에 있어요. 점점 석유가 아닌 전기와 바이오, 에너지 등 제3의 자원으로 많은 동력 기구들이 운영되는 미래 사업이 각광받고 있죠. 물론 지금은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여 흔히 말하는 중동 기름 부자가 되었지만 앞서 말한 미래의 전망을 생각하면 좀 더 미래에 각광받는 사업 준비를 해야만 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중동에서만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들려드릴 한국의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라는 주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사막이 많은 나라이지요. 그에 따른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 중 하나가 딸기와 토마토, 포도와 같은 과일 작품을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대다수 국민들은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고 과일과 같은 과즙 상품들을 굉장히 맛있게 먹곤 해요. 근데 국민들이 먹는 과일들은 대다수가 해외에서 수입된 상품들이거든요. 때문에 가격도 비싸게 유통되고 냉동 상태로 들여오니 식감과 신선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고민했던 것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직접 과일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방도가 없는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과일 작물을 기후나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개발해냈다는 기사를 발견했죠. 저는 이거다 싶었어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유레카를 외쳤거든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딸기가 생각나고 딸기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재배 가능한 기술이 생각나더군요. 스마트팜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팜은 컨테이너 박스를 레고 블록처럼 수평 수직으로 쌓아 올린 형태의 자동화 작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레브레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성분은 식물 광합성을 하게 만들죠. 또한 큐브아스로 물과 비료 그리고 일조량을 알아서 제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기만 있으면 사막 같은 불모지에서도 식물의 재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낸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나도 궁금했고, 다른 사업체보다 먼저 이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고자 그 기사를 읽자마자 회사 임원진들과 만반의 준비를 하여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발을 밟았을 때 저는 꽤나 충격을 먹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더군요. 저는 동아시아라면 일본만 여행으로 가봤지. 그 옆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K-팝과 드라마,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을 뿐더러 휴대폰, TV, 자동차 등 전자산업에서도 해외에서 탑티어로 꼽히는 나라더군요. 한국의 수도 서울은 굉장히 발전해 있었으며 한 번씩 한국에서 마신 막걸리라는 술이 그리워지곤 하더군요. 저희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개발한 업체와 컨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벌써 해외에서 그 기술을 사려고 방문한 사업체가 많이 있더군요. 역시 제 눈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해외 기업에서 이 사업 아이템의 미래 전망성을 높게 사서 일찍이 감각 있는 사업체들이 거금을 투자하여 기술을 사간 것입니다. 저희 기업과 스마트팜 개발 기업 간의 미팅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때 들은 얘기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비닐하우스라는 것을 이용하여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했더군요. 그 비닐하우스와 같은 형태를 센서 자동화, 원격 규격화, 사물 인터넷 등이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만든 것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더군요. 참 신기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발빠르게 세계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 같은 기술을 개발했는지 싶었거든요. 저희는 3시간의 미팅 끝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계약에 성공했죠. 이 기술만 있다면 아랍에미리트의 도심 속에서도 딸기와 같은 과일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과감히 거금을 투자하여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작물별 생육 시기별 영양 공급, 광양 스펙트럼을 이용한 정밀한 환경 제어, 그리고 폐 영양융액 리사이클링 등의 여러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은 차차 해결해 나가는 문제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수입으로 고가의 저품질 딸기를 먹는 것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에서 직접 키운 딸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으로 짜릿해지더군요. 현재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환경 연구진들과 함께 이 스마트팜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해 나아갈지 여러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도전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카리아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이 해외에서 이렇게나 각광을 받고 있다니 제가 다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이제 세계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한국의 발전은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자카리아님의 새로운 사업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